이재명 사법 리스크. 어쩌면 이번 달, 다음 달 뭔가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드디어 그 어둡고 축축했던 긴 터널의 끝이 보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에서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라는 것이 열렸죠. 검사 탄핵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탄핵을 하기 위한 청문회를 연다? 참 희한한 그런 이제 광경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를 한다는데 막상 박상용 검사는 해외에 지금 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없습니다. 그리고 박상용 검사하고 관련된 그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검찰이 직권남용적인 뭐 회유를 하고 압박을 하고 뭐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한 청문회인데 거기 핵심 당사자가 박상용 검사 그리고 불법 송금을 해준 쌍방울 그룹의 실소유주 김성태 회장 이 사람이 둘 다 우리는 안 나갑니다. 안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만 거기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딱 한 사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의 동무대가 됐고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한테 힘내세요. 고생 많으시죠. 아이고야 얼굴이 반쪽이 되셨네. 예를 들면 말이죠. 힘내세요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팩트에 기반해서 팩트를 묻고 법리를 따지고 그런 자리인지 누구한테 박수를 보내고 뭐 어깨를 두들겨주고 아이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힘내세요. 이런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민주당 사람들이 대단히 전략을 잘못 세운 겁니다. 만약에 민주당 사람들이 정말로 이화영이 검찰로부터 압박을 당하고 회유를 당하고 그래서 진술이 조작됐다라는 식의 주장을 국민들로부터 이 공감을 얻으려면은 싸늘하게 써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를 공격하는 듯한 다그치는 듯한 그러면서 사실에 입각한 대답만 듣는다는 느낌을 줘야만 그래야만 민주당이 서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전혀 웃음기 없고 전혀 뭐 정서적인 표현, 감정적인 표현 이런 거 다 깨끗이 씻어내고 오로지 싸늘하게 팩트만 가지고 이화영에게 마치 다그치듯이 묻기도 하고 대답 딱 듣고 이랬으면 이화영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국민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뭐 이화영과 더불어민주당 이 두 양측이 말이죠. 찰떡궁합이라도 된 것처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화영이 하고 싶은 말 심지어 이화영이 해놨다는 비망록 그거를 법사위원장 정청래 의원이 그대로 6분 동안 읽어주기도 하고 말이죠. 이건 뭐 하는 짓입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은 실패했다. 이화영 한 사람을 불러서 이화영이 일방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대북 송금 그 사실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라는 최초의 입장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했다라고 뒤집는 과정에서 뭐 검찰의 그 회유와 압박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이제 드러내서 이재명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려고 했던 민주당의 작전은 실패한 겁니다. 또 하나 이화영은 말이죠. 피고인이에요. 피고인이라는 건 뭐냐?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금 이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인 거죠. 이화영은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 6개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불법 대북 송금, 뇌물 혐의 등등이 여기 겹쳐 있는데요. 그런데 아니 지금 1심 재판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이 사람을 뜩 불러다가 국회 상임위원회 증인석에 딱 앉혀놓고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역성을 들고 지원을 해주고 지지를 해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법 방해인 겁니다. 아니 재판을 사법부에서 해야 되는데 입법부가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일방적으로 인민재판식으로.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이런 광경을 볼 수 있습니까? 어느 나라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2024년대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희한한 그런 진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 본질을 건드리는 그런 말들이 국민의힘이나 대법원에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것은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공식적인 서한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엄중하게 그 이번 박상용 검사 그 탄핵 청문회에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항소심이 진행 중인 피고인 이화영을 불러다가 그 사람을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하고 두둔하고 역성드는 그런 청문회를 하루 종일 진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법원은 사법부의 수장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정식으로 항의 사안을 보내고 거기에 따르는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대법원은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 지금 항소심 재판부가 있고 항소심 재판장이 있는데 자기 관할 안에 있는 피고인이 입법부에 나가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재판 전체를 다 무효화시키는, 그러면 1심 재판부 그 신 부장 판사는 바보입니까? 바지저고리입니까? 수원지법에 있는 신 부장 판사는 그러면은 검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그런 바보일 뿐입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화영이 여의도에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 법사위에 나가가지고 검찰이 엉터리로 자기를 엮어넣어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거짓말 지술서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강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버젓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9년 6개월 중형을 받은 것을 다 무력화시키고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작태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 검찰이 입장문을 냈더라고요. 검찰이 반박문을 냈습니다. 검찰이 내는 건 당연하고 서울 수원지검이 냈더라고요. 수원지검이 내는 건 당연하고 저는 수원지검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법부가 여기에 대해서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인 피고인은 재판장 책임하에 있는 겁니다. 항소심 재판장이 책임하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자기 멋대로 증인 출석을 해가지고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그것을 조작했다고 말해버리는 그런 피고인을 그냥 가만히 놔두고 보고 있는 겁니까? 국회 TV 생중계가 되고 있는 그런 일방적인 마이크가 되고 피고인이 범죄자가 9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떠들고 있는데 하루 종일 그 뒷감당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사법부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민주당과 관련된 거의 모든 범죄자들이 민주당 출신이거나 민주당의 전현직 의원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재판받는 과정에서 뭐 1심 판결 나오고 2심 판결 나오고 다 부인하고 자기는 청렴 결백하다고 그러겠죠. 대법원까지 나와도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민주당이 주축이 돼서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청문회를 열고 그 피고인이 나와서 우리나라 검찰 제도와 사법부 전체를 부인하고 흉보고 깎아내리고 이런 발언을 하루 종일 한다는 일이 반복된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이게. 사법방해는 미국에서는 사법방해라는 그 항목의 죄가 명시가 되어 있고 그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중형으로 다스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법방해라고 명시한 그런 죄목은 없지만 그에 준하는 형벌적 조치를 가할 수 있는 충분한 그 법적 근거들이 다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국회에 법사위를 열고 그 법사위를 진행하고 일방적으로 피고인 이화영의 입을 열도록 만든 그 책임자들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그 민주당 법사위 그 의원들 국민의힘은 곧바로
고발 조치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법적 판단을 낼 수 있는지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사법부는. 아무리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어서 국회 내에서 상임위원 활동 중에 하는 발언은 다 면책 사유가 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청문회 자체를 열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사법부의 근간을 뒤흔들어 버리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 등등에 대해서는 뭔가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이번 청문회를 왜 하는지 참 모르겠다. 탄핵 소추안 사유 7가지를 하나하나 따져봤지만 제대로 근거를 갖춘 게 없었다. 사유 중에 울산지검 검사 시절 대변을 봤다는 내용까지 있다. 같은 당의 곽주택 의원. 민주당은 이 건을 검찰 조작 사건이라고 주장하지만 저는 이 사건이 희대의 사법방해 사건이라고 본다.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주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대신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민주당의 이 대표를 위해 본인이 하기도 싫은 있지도 않은 말들을 하면서 중한 처벌을 받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그런가 하면은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국민은 쌍방울 사건이 쌍방울의 남북 교류 사업을 핑계로 한 주가 조작임에도 분명한데 왜 이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북 비용 대납 사건이 됐는지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다. 박상용 검사 등은 국정감사 기관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출석을 안 했을 때는 동행명령장 발부를 적극 고려해달라. 저는 박상용 검사 출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주장, 이화영의 주장 이것에 대해서 반박을 조목조목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청문회에 불출석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만행이다. 이 부분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저는 이런 조사 청문회에도 불출석할 경우에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안도 냈다. 10월 7일부터 진행되는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김건희 여사든 누구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수원지검이 어제 입장문을 냈는데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에서 반복됐던 술자리 회유, 압박, 쌍방울 주가 조작, 김성태 봐주기 수사 등 어느 하나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 법정에서는 거짓말 하더라도 객관적 증거나 재판부 판단에 따라 허위성이 드러나지만 청문회에서는 거짓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기대하기 어렵다. 어제 청문회 목적은 이화영 항소심과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다. 이화영은 자신의 1심 판결에 불만을 거론하면서 법사위원들에게 이런 점들에 관해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대한민국 어느 피고인이 이런 특권을 드릴 수 있느냐? 결국 자신의 이해 득실이나 정치 상황에 따라 언제든 허위 사실을 지어내거나 진술을 바꿀 수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형사 재판 중인 피고인을 국회에 불러 전 거짓말을 마음껏 하도록 하고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둔갑시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 근거로 삼으려 한 것이다. 탄핵 청문회와 같이 국회로 법정을 옮겨 제2의 사법부 역할을 하도록 하면 우리 헌법이 정한 3심제를 무너뜨리고 4심제, 5심제로 바꾼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나라는 1심, 항소심, 대법원 이렇게 3심제인데 국회에서 청문회라는 것을 마음대로 열어가지고 한 번 더 재판을 하다니 그럼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제 4심제, 5심제 나라가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민주당의 특권을 가진 몇몇 사람들에게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까지 사유화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과 저를 포함한 사건 관계자가 같은 공간에서 대진이라는 명분 아래 진술을 마쳤다. 진술이 서로 다르면 교정을 하는 진술 세미나였다.
그 과정에서 갈비탕, 짜장면, 연어가 제공됐다. 음식을 즐긴 건 수십 번이고 술도 한 번 마셨다. 뭐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이화영은 갈비탕 먹었다, 짜장면 먹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피고인도 살인범도 절도범도 검사 앞에서 수사 조사를 받는 과정 속에 있다가 점심때가 되면 음식 시켜서 먹입니다. 이화영 씨만 먹인 것이 아니라 절도범도 소년범도 뭐 간통범도 뭐 다 강간범도 뭐 절도범도 살인범도 다 검찰 조사를 받다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어도 점심때가 되면은 뭐 먹을지요? 물어본 다음에 뭐 설렁탕, 짜장면 메뉴를 몇 가지 정도 선택지를 줘서 그중에 하나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화영만 먹은 게 아닙니다. 근데 이화영 입에서 말이죠. 설렁탕도 내가 먹을 수 있었고 짜장면도 먹을 수 있었다. 뭐 그 회유를 할 목적으로 검사가 특별 대접이라도 해준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유와 압박 이제 이런 말을 쓰면 말이죠.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언론들은 이상한 습관에 젖어 있는데 검찰이 회유하고 압박했다 이런 것을 대단한 불법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그렇게 보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보통 사람들은 검사가 검찰에 출두해 주세요 하는 순간 압박 느낍니다. 검찰에서 부르는 것도 압박이고 청문회에 나오라는 것도 엄청난 압박이에요. 그래서 대기업 총수들 그 대기업마다 대관 업무를 담당한 임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1년 중에 가장 큰 임무가 뭔 줄 아십니까? 국정감사장에 우리 회장님 안 나가시게 하는 것. 얼마나 그게 압박으로 느껴지면 회장님 청문회장에 안 나가게 하고 국정감사장에 안 나가게 하는 것이 그 대관 업무를 맡은 그 임원들이 1년에 딱 그거 한 번만 하면은 연봉 2, 3억씩 받는 겁니다. 그만큼 압박을 느끼는데 하물며 국회에 나가는 것도 그렇게 압박을 느끼는데 검사가 부른다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그거 자체가 압박이지. 그럼 뭐가 압박이에요? 아니 이 세상에 압박을 받지 않는 검찰 조사도 있나요? 불법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 건데 당연히 압박이 있죠. 검사가 때로는 저처럼 이렇게 소리를 치기도 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언성을 높일 수도 있죠. 피고인이 계속 거짓말하면은 당신 똑바로 대답해. 이런 말 못합니까? 그게 압박입니까? 그게 불법입니까? 검사가 조사실에서 이화영 앉혀놓고 자 피고인 이화영 씨 이때 북한에게 돈 준 거 맞죠? 이때 누구누구 만났죠?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물어보면 당연히 압박감 느끼죠. 그때 이화영 씨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이때 어떻게 대답해야지? 어제 한 대답하고 앞뒤가 틀리면 어떡하지? 논리적으로 쭉 앞뒤가 맞는 말을 해야 될 텐데. 그리고 한 말을 뒤집으려면 거기에 근거가 나름대로 있어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질문, 수백 개의 질문이 있는데 내가 혹시 잘못 대답한 게 있나? 잘못 대답했다는 것은 거짓말로 했는데 그게 거짓말을 하다 보면 거짓말의 가장 큰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점입니다. 진실만을 이야기하면은 이야기의 흐름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순간 어제 한 말 다르고 오늘 한 말 다르고 어제 한 증언과 오늘 한 증언이 장소, 시간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피고인이 범죄자가 거짓말을 했는지 아는지 알아보면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불러서 계속 똑같은 걸 물어봤을 때 대답이 달라지면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맥락을 갖추기 위해서 이화영 머릿속에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그런 가운데 검사가 물으면 당연히 압박 느끼는 거죠. 회유? 뭐가 회유인데? 당신이 검사가 피고인한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당신이 똑바로 얘기하는 것이 당신한테도 좋을 거야. 이게 회유입니까? 당신 말이야 거짓말로 자꾸 이렇게 하면은 당신이 대북 송금과 관련돼서 경기도가 져야 될 책임 그 대부분을 당신 혼자 책임을 지게 되는 거라고. 이런 말을 하면은 이게 회유입니까?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당신이 책임질 부분, 당신 말고 다른 사람이 책임질 부분
이런 부분들이 나눠져서 당신 형량도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되는 거예요. 적정 형량으로. 이런 말 하면 이게 회유입니까? 말을 안 듣고 거짓말을 하고 대답을 거부하고 이래서 검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가 검사의 목소리가 잠시 부드러워지면 그게 회유입니까? 뭐가 회유입니까? 민주당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서 습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우리 언론들이 그 뉘앙스에 있어서 회유와 압박이 마치 불법이라도 되는 것처럼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 매우 잘못됐습니다. 검사는, 검찰관은, 수사관은 피고인의 대답 여야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회유입니까? 당신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이렇게 계속 늘어놓게 되면 결국은 당신이 경기도를 대표해서 있는데 경기도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다 당신 머리 위에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일반 상식적으로 부지사가 하는 그 엄청난 일을 지사의 허락 없이 지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그걸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피고인 이화영 씨, 모든 짐을 혼자 지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이게 회유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시계 받다가 점심시간이 다 되셨네. 점심 뭐로 하실래요? 선택이 서너 가지가 있는데 뭐 중국식 짜장면 먹을 수 있고 한식으로 갈비탕 먹을 수 있습니다. 선택하세요. 그러면 회유를 하고 또 회유를 한 대가를 주기 위해서 설렁탕을 다 시켜줬구나. 특으로 시켜드릴까요? 15,000원짜리 고기를 좀 듬뿍 넣으라고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것들을 국민의힘에서 조목조목 짚어서 국민들이 정확한 상황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답답한 마음이 한두 번 들 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 법사위에서 청문회가 끝난 다음에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 국회 법사위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개인 로펌으로 전락을 했다. 마치 면죄부를 주기 위한 인민재판장 같았다. 이재명 대표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을 왜 국회에서 하느냐.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